예, 안녕하세요. 베러입니다. 지금 좀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좀 중국 악재 이슈라고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 좀 가슴이 아픈데요. 힘드신 좀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좀 이게 진짜 정말 맞는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장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 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국 악재 이슈는 최근에 헝다 이슈도 있었고 오늘같이 뭐 채굴 뭐 규제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번 패턴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말이 달라지는 이슈는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존 투자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안 올라간 코인이 더 떨어지면은 더 이제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이러한 힘듦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좀 이겨내고자 극복하고자 이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에 이제 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국가 발전 개혁위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단속하겠다, 통제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 관련 규제는 강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자세히 안 읽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가 끝났나? 아니면 뭐 중국 시장에서 이제 닫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3년 전에도 이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3년이 지나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참으로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좀 여론을 이렇게 조장시키는 데에 나쁜 쪽으로 많이 이렇게 힘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규 가상화폐에 좀 규제가 안 된 것들에 대한 거를 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살펴봤을 때는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에 대한 어, 좀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채굴 관련 에너지 소모량을 보다 엄격히 측정할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 이제 왜 그러면 이런 뉴스나 뭐 이슈들을 계속 이렇게 어 만드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최근에 이제 지금 방금 찍은 내용들을 보면 뭐 하락장 들어선 듯 오늘도 무섭게 내리네요. 뭐 귀신은 뭐 하나 뭐 장난삼아 숏 잡아본 게 뭐 선물하시나 봐요. 선물은 좀 위험합니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타에서 현금화 말고 물리신 분 몇 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요. 일시적인 하락인 것 같아 금방 회복함. 차라리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좀 최강자에 있죠. 사실은 강대국에 속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제 무역 전쟁, 뭐 금융 전쟁 누구나 다 아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암호화폐 쪽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 암호화폐 공급의 65%를 차지를 하고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국 주도 중심의 뭔가 폐쇄적인 정책을 많이 핍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중앙정부 발행 CBDC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악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악재가 아닌데 말이죠. CBDC가 발행이 되고 결국 가상자산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악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미리 알고 있어야 저희가 방어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을 넘어 세계 최초 강대국이 되려고 하는 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걸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자국 화폐의 이제 위안화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고 결국은 달러를 대체하는 패권 통화가 되려고 하는 장기적으로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위안화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절대 이를 보고 가만히 있진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 최강대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자꾸 규제를 펼치냐? 결국은 간단합니다. 중국 손바닥 안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러려면 이제 규제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건 돼, 저건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야겠죠. 지금 현재는 저희는 어떤 시점에 있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가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이 됐죠.
지금 1년, 2년, 코로나가 거의 2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가상세계, 그러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점점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얘기들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사람들이 뭐 인터넷에서 만나고 지금 저희처럼 뭐 유튜브에서 만나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금융 엘리트가 조작한 그런 세상이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현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자 암호화폐가 나왔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게 너무나 혁신적이기 때문에 규제도 몇 년째 해도 안 되죠. 왜? 너무나 혁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래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결국 돈이 되는 쪽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흔드는 세력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오전에 리플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도 SEC 소송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춰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결국은 세력들이 어떤 자기만의 이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선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매집을 할 수 있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좀 메이저 자산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갑자기 홍다 쇼크는 진정됐다, 반등하는 것 같다. 또 홍다는 어제 파월 의장이 홍다는 중국에 국한된 얘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부정적으로 또 3일 전에는 나왔었죠. 홍다 파산설, 비트코인 급락. 근데 또 중립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안정세 찾았는데 2차적인 얘기가 올까? 뭐 부정에 가깝기도 하고 뭐 중립에 가깝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뭐 이제 전 세계의 금융 엘리트들의 싸움에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암호화폐의 미래는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을 편들어야 되냐 중국을 편들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자기가 이제 지금 투자한 메이저 코인에 대해서 특히 저는 이제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코인들에 대해서 목표한 시점까지는 유지를 하자. 뭐 리플만 얘기 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텔라, 루멘이나 뭐 트론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목표한 가격이 있을 거고 그대로 좀 흔들리지 말고 이런 뉴스들은 아까 SEC 사태도 그렇지만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뉴스를 조작하는 세력에 이끌리지 말고 끝까지 한번 그 목표치를 이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최소한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돼서 결정이 날 수 있겠죠. 네, 오늘도 이 제 방송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리플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힘내주시고요. 뭐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코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